2023년 상반기 이제 기간술 첫 시간입니다. 이 기간술은 우리가 그 이쪽 회계사 뭐 함정요원이나 의경이나 또 간부부 준비하신 분들이나 요 기간술은 너무 효자 과목인 과목이에요. 이 기간술은 아무래도 그 커트라인을 좀 보시면은 이번에 회계사 커트라인들은 굉장히 낮았어요. 특히 뭐 의경분들도 25개, 여자들도 10개 대 10개 대 13개, 항해는 뭐 10개 이내로 들어오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다 10개 넘어서 합격을 했고 이번 저렇게 뽑더라도 뒤에 그다음에 의경도 마저 20개 대 그다음에 회계사들도 20개 대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기관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시험장 가보시면은 또 달라요. 그래서 100점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쉬워도. 대부분 의경 같은 경우도 기간 자체를 특히나 이제 인강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간 자체가 제가 설명한 게 모든 게 다 바로바로 이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학교 다닐 때 4년 다녔고 나 배 탔을 때 3년 탔고 그다음에 공무원 이제 준비한다고 1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르친다고 몇 년 했잖아요. 지금도 사실 막 엄청 쉽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기간은 여전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쉬운 마음으로 4개월에 내가 왜 마스터가 안 되지 생각하지 말고 원래 기간수는 좀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에 맞추어서 이 시험에 비추어 봤을 때 요 정도만 공부해 가지고 맞춘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간은 한정없이 들어가다 보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수업은 요즘 추세가 시험이 쉽게 나와요. 어렵게 안 나와. 쉽게 나오고 변별력 주는 문제 한 서너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은 만드시 15개, 16개 이렇게 다 맞추는 거. 실수하지 않는 거. 예. 기본 문제를 실수하지 않는 거. 근데 이 기본 문제를 맞추려면은 이 기본이 왜 정답이고 왜 아닌지를 알고 있어야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게 그냥 이건 이거니까 A는 B니까 이렇게 외우다가 시험장 가면 헷갈리기 때문에 갑자기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할 건데 아무튼 이 기간술 자체는 커트라인이 이 기간이 낮은 이유가 요 기간술이 한몫해요. 기간술이 막 평균이 높은 적이 거의 없었어 이때까지. 아무리 쉽게 나와도 이번도 마찬가지. 그렇게 안 어려운데도 커트라인은 낮아. 그 이유는 기간술이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랑 같이 공부하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목표를 망해도 90점, 기간 망하면 90점이고 우리가 평균 95, 잘 보면 100점 이렇게 가는 목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쌤, 저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니까요. 90점은 충분히 진짜 너무너무 초망하면 85점이야. 알았지? 많이 주면 3개. 그래서 1개, 2개 다 맞든지 아니면 맥시멈 3개까지 목표를 두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누구나 가능한 거니까. 인강 보고 계신 분들이나 우리 현강인 분들은 그렇게. 특히 현강인 분들은 여기 현강이 좋은 이유가 우리가 수업이 끝나면 이제 스터디 할 수 있잖아요. 같이 이제 모르는 거 막 물어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또 물어가다가도 안 되면 저한테 오시고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가고 인강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 1대1 게시판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날은 다 답글 남겨드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3시간 동안은 그 책을 이걸 안 보고 책은 이걸로 수업할 건데 오늘은 자 연습장 피시고 편하게 보고 계십시오. 오늘은 이제 기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틀을 잡고 나서 다음 책을 볼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기에 앞서서 이 수업은 아무래도 아예 기간을 처음 보는 이제 우리 해군 분들이나 의경 분들 또 회계사지만 배를 안 타셨던 분 학교에서 배웠지만 또 저한테 배운 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 개요들 또 아시는 분들은 천천히 그냥 안다 생각 복습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출문제 빈도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6년부터 19년 1차까지는 보시면 내용 기간이 거의 한 5개부터 쭉 보면 9개, 그러니까 10개, 9개, 10개 쭉 나왔었죠. 그러니까 냉동기 하나, 펌프는 네, 하나, 둘, 세 개. 근데 대부분 2개가 많았죠. 네, 보조기계, 보조 기타 2개. 이 보조기계 있다라는 건 뭐 청정기, 그다음에 뭐 유수분리기, 뭐 이런 것들이 2개. 그다음에 전기전자가 5개씩은 꼬박꼬박 나왔었죠. 그다음에 축계 하나, 그다음 외연기관, 보일러 쪽은 거의 1개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했었고 기간이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가 대부분 내연기관에 거의 절반이 집중돼 있었죠. 그리고 전기 이렇게
요 두 개가 나머진 사이드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수를 잘 하려면은 전기하고 그다음 내연기가 있는데 이 전기도 사실은 5개씩 나왔지만 거의 대부분 기출에서 나왔던 그냥 돌려쓰기 식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19년 3차부터 기출이 확 바뀌었습니다. 3차부터 이제 기출 문제 보시면은 8기출을 해가지고 이제는 전기가 2개씩 나와요. 2개, 3개. 이때만 그랬고 3개 이렇게. 이번 가장 최근 22년 2차도 2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적게 나오면서 전기의 방향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기출이 안 나왔던 것 또는 기출이었지만 변형돼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말은 이 전기 자체를 조금 더 사람들이 어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본인들도 공부했던 거를. 그러니까 전기 자체를 막 어렵게 내지는 않고 대신 그 2개, 3개만 줘서 변별력을 주려고 전기 문제를 주게 됩니다. 그러다 뭐 어떻게 되냐? 원래 사람들이 전기를 시작하면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시작해. 전기 시작하면 수업할 때. 근데 이미 이제 문제 자체를 또 막 그러니까 그냥 대충 기출만 보고 하고 싶어 하는 성향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야 성공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도 앞으로 2개 나오지만 또 갑자기 이러다가 5개씩 나오고 이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기 막 포기하고 갔다가 5개나 못 할 거냐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부는. 그러니까 2개가 나온다고 저도 이걸 보고 나서 쭉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좀 고민 중이야. 그래서 전기에 한 번 수업할 때는 진짜로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 나 이것만 최소한 공부하고 맞춰도 괜찮아. 5개 나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해서 가장 기본만 이렇게 암기하세요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좀 나눠서 할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전기 때는. 근데 제가 전기 수업할 때도 진짜 원래 전기 수업 자체가 다 기본적인 내용들만 수업을 하고 있고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어떻게 나와도 맞출 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기의 방향은 기존에 하고 있는 방향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 왜냐하면 적게 나오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제가 수업하면 진행하면서 결정을 할 겁니다. 특이한 거 보시면은 여전히 내연기관 나오죠 계속. 내연기관 8개씩 꾸준히 나와요. 적게 나온다 해도. 그러면 전기에 적게 나온 게 어디로 갔냐 이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축계 그다음에 여기 있는 펌프 3개씩 나오거나 이번 같은 경우는 축계가 많이 나왔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외연기관도 얼마든지 충분히 보일러 쪽도 나올 수 있을 만한 때가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포작해봤자 1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보조기기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갈 거고 그래서 축계나 그 다음에 우리 내연기관 여기다가는 좀 힘을 주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내연기관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내연기관은 사이드가 없어요. 내연기관은 웬만하면 다 우리가 공부한 범위 또 그거는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다 그래. 어디 가나.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체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공부할 때. 그래서 내연기관 할 때는 하나도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중간평가를 제가 내는데 중간평가는 좀 어려워요. 일부러 어렵게 내. 기출보다 좀 어려워요. 일부러.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하시라는 뜻으로. 근데 그래서 뭐 완전히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생각을 좀 하게끔 그래서 공부하게끔 하려고 내는 거니까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어쨌든 내연기관은 다 맞춰야 한다. 냉동기도 마찬가지. 꾸준히 어때요? 1개 말고는 대부분 2개씩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냉동기도 다 마스터 해야 되는 거고 나올 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이것도 마찬가지. 다 나올 만한 게 나오고 있어요.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추세는 뭐냐면 전기가 적게 나오고 하지만 전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 요게 변별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 다 맞춰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망해도 90이란 말은 전기를 우리가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쌤이 전기 이렇게 공부하자라고 했을 때만 따라오면 사실 남도 어렵다 하지만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히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